It's you. 나에게 떨어졌을 때 너로 번져버린 이 세계. 그늘 사이로 비친 빛 따라 넌 나의 길을 열어주는 sign. 함께 내 모든 순간이 마치 선물 같아져. Stay here now. 몇 번 내 계절 속에 간직했던 이 말 너라서 고마워. 서툴기만 했던 내 모난 세상 속 내 옆에 지켜준 너의 그 온기. Keep this light in my heart. 차디찬 바람이 불어와. 그땐 싱그러운 너의 웃음꽃 난 기억할게. Smile for you. One more time smile for you. Only for you. 내 맘은 only for you. 띵찌르르 이 느낌 뭐지? 말 안 해도 느껴지는 텔레파시. 뭔가 반짝인 듯해 우리의 설렘들은 한순간 피어나. 몇 번 내 계절 속에 간직했던 이 말 너라서 고마워. 서툴기만 했던 내 모난 세상 속 내 옆에 지켜준 너의 그 온기. Keep this light in my heart. 차디찬 바람이 불어와. 그때의 싱그러운 너의 웃음꽃 난 기억할게. Smile for you. One more time smile for you. Only for you. 내 맘은 only for you. 손을 꼭 잡아줘. 서툴지만 함께라면 지금처럼 행복할 거야. 난 항상 너여서 가볼까 나도 world. 하나 둘 피어나 별이 된 순간 우리의 paradise. 차디찬 바람이 불어와. 그땐 싱그러운 너의 웃음꽃 난 기억할게. 세븐틴에 우리 처음 만나 함께했던 그때로 이 순간 그대로 기억해 영원히. We can make it all be with you. 세븐틴에 우리 처음 만나 함께했던 그때로 이 순간 그대로 기억해 영원히. We can make it all be with you. 여러분, 제가 오늘은 버추얼을 킬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패드가 또 저를 억까하기 시작해가지고 아니 그 저번에 한번 그런 방송 있었잖아요. 제가 아이패드 비밀번호를 못 풀어서 아마 그 페이셜 처음 시도해보는 날이었을 거야. 그때 아이패드 비밀번호를 못 풀어서 아주 막장이 된 방송이 있었는데 오늘 약간 비슷한 현상이 아 근데 진짜 이상한 게 그 내 기억이 왜곡된 걸 가능성이 조금 높기는 한데 이게 아이패드뿐만이 아니라 갤럭시도 그렇고 한번 전원이 꺼졌다가 켜지면 이제 그 만약에 비밀번호도 설정해 놓고 얼굴 인식 같은 거 설정해 놨다고 하면 전원이 한번 꺼졌을 때는 이제 비밀번호로만 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나는 분명 내 아이패드에 비밀번호를 설정한 기억이 없거든? 그냥 드래그로 비밀번호 없이 아이패드를 설정해 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아이패드 전원을 한번 껐다가 켰더니 갑자기 비밀번호를 쓰라고 그래서 뭐지? 내가 비밀번호 설정해놓고 까먹은 건가? 했는데 뭐지? 해서 일단은 그래서 제가 생일이나 아니면 뭐 블로그 시작일이나 뭐 내가 했을 것 같은 뭐 그런 것들을 몇 개 해봤는데 결국엔 안 풀렸고요. 제가 이제 계속 틀리니까 뭐 1분 후에 다시 시도하세요, 5분 후에 다시 시도하세요 하다가 1시간 후에 다시 시도하세요 가 떠버려서 오늘은 버추얼 방송하긴 글렀구나. 저거 어떻게 해결하지? 아니 웬만한 거 다 해봤단 말이에요.
제가 약간 비밀번호로 자주 설정하는 그 숫자 조합도 해봤고 내 생일이랑 블로그 시작일이랑 방송 시작일이랑 한별 한별 시작일 해봤는데 뭐지? 더 있나? 아이패드는 또 6자리잖아요. 이게 보통은 네 자리를 많이 쓰는데 6자리니까 더 이게 감이 안 잡혀. 뭐지? 아 진짜 그래서 오랜만 맞나? 오랜만에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집톡을 키고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것도 이제 또 기계치 이슈로다가 근데 이거는 내가 기계치인 이슈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채팅창을 보시면 치즈식 기본 채팅창이에요. 제가 원래는 따로 코드를 이제 뽑을 수 있는 그 사이트 가가지고 디자인을 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채팅창에 초기화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코드를 다시 넣었다? 근데 코드가 약간 먹통이 돼서 코드를 넣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지? 막 왜지? 이 사이트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 아니 이게 저번 주에 한번 방송을 안 해가지고 텀이 좀 길긴 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제가 저저번 주에 한 방송을 보면 여기 있다. 이거 봐봐. 요런 채팅창이란 말이에요. 아 여기도 집톡 켜야겠다. 집톡. 오케이. 요런 디자인이었어요. 원래 하얀색 배경에다가 연두색 글씨 이거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저 똑같은 코드를 넣었는데 코드가 안 먹어요. 그래서 저 코드가 뭔가 문제 있네서 코드를 처음부터 다시 설정해서 다시 뽑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기계들이 나를 억까지? 오랜만에 컴퓨터 켰다고 지금 심술을 부리는 건가 했습니다. 사실 또 제가 아예 일주일이 통으로 그렇게 휴방이면은 공지를 올리는데 저번 주에 너무 바빠가지고 아예 생각을 못해서 그냥 막 시간이 막 후루룩 지나갔어 그냥. 근데 보니까 저번 주에 제가 방송을 안 했더라고요. 사실 요즘 약간 이제 빡빡하다 보니까 일정이 블로그도 옛날만큼 활발하지 못한데 약간 사실 요즘 저도 약간 생각하고 있는 게 블로그에서 내가 너무 N년 전 오늘 글을 너무 울거먹나? 라는 생각이 이제 제가 블로그 좀 오래 하기도 했고 옛날에 워낙에 글을 자주 올리기도 했었으니까 이제 1년 전 오늘, 2년 전 오늘, 3년 전 오늘, 4년 전 오늘 이런 데 글이 엄청 많이 떠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하나씩은 꼭 여기다 코멘트를 달고 싶다 싶은 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N년 전 오늘 요거를 너무 많이 읽어먹는 것 같은 거야. 뭐 그냥 모든 글이 다. 그래서 이것만 너무 많이 쓰나? 막 싶어서 조금 고민했는데요. 그래도 요즘엔 또 약간 제가 자제를 해서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저 이게 한참 많이 올렸을 때가 있었는데 거의 뭐 매일매일 저거 올렸을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도 이거 어제지? 어제 올린 이게 딱 또 뜨는 거예요. 3년 전 오늘에. 그래서 어머 이게 이렇게 3년이 됐다니 막. 근데 뭐 그림 실력 보면 3년 전이 맞는 것 같긴 해. 근데 솔직히 이거 제가 좀 고민인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링크 타고 가면 모바일 버전으로 보여주네? 이게 요거를 그러니까 제가 작사 같은 걸 취미로 해본 적이 많긴 하거든요. 블로그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제 작사 뭐 해본다 이런 거 많이 했었어. 근데 그냥 재미로. 근데 이거를 유독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테이유라 덕분인지 이 소설 덕분인지 아니면 진짜 가사가 마음에 드셨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좀 다른 글들보다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고민인 게 뭐가 고민이냐면요. 이게 제목도 그렇고 이제 가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영어가 조금 많진 않지. 영어가 그래도 꽤 내포돼 있는 편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작사를 할 때 영어를 잘 안 써요. 근데 여기엔 영어가 많이 들어있어서 사실 원래는 약간 QWER 발음이 안 좋죠 오늘? QWER 분들처럼
가사에 한국어 가사만 있는 그 감성을 제가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큐떡 분들 노래 엄청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좀 나도 약간 그렇게 내가 이제 작사한 건 다 한국어로만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컨셉 같은 거를 해보고 싶었던 적도 있는데 그게 항상 그랬던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 영어가 그나마 가장 많이 섞인 이 노래가 가장 반응이 좋아가지고 아하 이런 느낌으로 앞으로도 가야 하나 싶고 뭐 언젠가 진짜로 한별 일기가 출판이 되면은 이런 비스무리한 거를 낼 수도 있는데 그때 아예 그냥 새로 이거 왜냐면 내가 너무 옛날에 쓴 거라서 좀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서 새로 갈아엎어버릴지 아니면 그래도 이렇게 반응 있게 이렇게 좋아해 주셨는데 이대로 가야 할지 약간 또 그런 거 있잖아. 실제로 퀄리티가 높은 것보다 뭔가 내가 어릴 때 봤었던 거라는 그 추억팔이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다시 다 갈아엎고 새로 작사를 했다고 해도 그 새로 작사한 게 더 잘했다고 해도 뭔가 요 옛날에 내가 올렸던 요걸 그대로 가져갔을 때 그 감성 그런 게 있단 말이지. 뭔가 옛날 거를 그대로 썼다는 감성이. 그래서 그거가 조금 고민입니다. 댓글 좀 볼까? 너무 귀여워. 아니, 제가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리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공감 수면 모를까. 댓글 수는 진짜 공감수 옛날에는 공감수도 안 달리긴 했는데 서서히 이제 공감수가 올라가다가 댓글 수는 여전히 적은 편이란 말이에요. 한 두세 개 있어봤자. 근데 이때 댓글이 좀 많이 달려서 예 신기했어요. 그리고 다들 그 가사만 이런 말이 되게 많았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가사만 봐도 약간 멜로디가 연상이 된다. 진짜 작곡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특히 이 작사 카테고리 쪽이 되게 인기가 없는 카테고리여가지고 반응이 없는 카테고리야 되게 이쪽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반응이 크게 오니까 이게 되게 신기했단 말이에요. 왜일까 이렇게. 그래서 진짜 그냥 이 가사가 단순히 내가 잘 썼나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 정말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약간 이걸 대중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약간 대중의 민심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것 같아. 막 이거 엄청 좋아하겠지 해서 딱 만들었는데 별로 반응이 없기도 하고. 이거는 내가 봐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막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데 싶은데 갑자기 좋아해 주실 때도 있고 당황스러워. 그리고 또 생각한 거는 이제 일기에서 조금 더 유라의 정체라고 할까? 유라의 실체를 조금 더 숨겼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요즘엔 듭니다. 너무 유라가 사실은 수상한 애인 거를 벌써 일기에서부터 너무 내가 자꾸 떡밥을 던진 것 같아서 차라리 이게 내가 리메이크 같은 거 한다면 일기에서는 완전 진짜 그 누구도 유라를 의심하지 않게 해놓은 다음에 2기에서 배신을 때리면 그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들었고 근데 가사에서도 벌써 약간 유라가 수상하다는 걸 너무 내가 티를 많이 내서 이때는 근데 이게 맛있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좀 티를 내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거였으면 티를 좀 안 내는 게 낫지 않았을까. 흑하. 오랜만에 왔는데도 사람이 좀 들어오는구만. 신기하다. 잠깐 내가 화면을 아까 댓글 잠깐 본다고 화면을 안 보여주면서 얘기하고 있었구나. 약간 근데 이쪽 네, 2주 아닌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안 했으니까 저번 주에 저번 주에 무슨 요일에 했었지? 말을 왜 이렇게 못해 오늘?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나 오늘? 진짜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목요일 진짜 거의 2주 만이네요. 볼까? 내 채널 어디 갔어? 알겠다. 아니네. 저저번 주에도 수요일이네요. 딱 그러면은 2주 만에 왔네. 뭔가 수요일이 적당해. 뭐라고 하지? 뭔가 수요일이 뭐딱 괜찮은 방송을 딱 해볼까 싶은 날이랄까? 가장 덜 빡빡한 것 같아. 주말에 살짝 쉬니까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는 그 주말에 놀았던 거를 수습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있고 그래서 수요일쯤에 딱 방송 키기가 좋은 느낌? 수목금 약간 요럴 때? 아 근데 블로그 잠깐만 이거 왜 자꾸 모바일 버전으로 뜨니 블로그에서 요 한별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할 얘기가 많아. 이게 소츠로도 여러 번 뽑았던 얘기긴 한데 여러 가지로 당황스러운 뭔가 좀 반전의 그런 게 많았어가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 제가 이거 이 얘기 너무 자주 해가지고 살짝 조심스럽긴 한데 한별 오기가 나 한별 오기 얘기만 너무 자주 하나? 너무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서 질리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한별 오기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예 이게 왜냐하면 지금 퀄리티를 좀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공개가 늦어져서 계속 하염없이 기다리고 하염없이 이제 팬아트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할 얘기가 없지만 언급이라도 조금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을 때마저도 언급을 하고 싶은데 이게 또 할 얘기가 생기면 더더욱더 이 언급을 참을 수 없어. 뭐가 생겼냐면요. 지금 오기가 조금 고민 중인 게 너무 이제 그 웹소설 느낌이 강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저도 지금 동의하는 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한겨울의 별꽃을 처음 시작할 때 웹소설을 자주 읽을 시기여가지고 아마 뭔지 모르게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많이 읽으니까. 얘 또 필체가 옮잖아요. 특정 작가의 그 글을 많이 보거나 하면. 그것처럼 웹소설의 약간 필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살짝 옮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약간 웹소설 같은 느낌을 조금 버리고 조금 더 소설책 같은 해설을 써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지금 좀 저의 필체 자체를 그러니까 나의 문체를 갈아엎고 있는 느낌이라 가지고 이게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 사실 한 4기랑 비슷한 퀄리티로 내가 쓸 거였다 하면은 아마 이미 공개가 됐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한 후반부 쓰고 있겠지. 근데 이게 필체를 갈아엎는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 채팅창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오늘따라. 아까 전에 그거 뭐야 코드가 그게 안 먹어서 그런가?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오래 걸리는데 뭔가 사실 제가 그 저번에 표지 같은 것도 공개를 했었잖아요. 사실 원래 같았으면 내가 표지를 공개했을 리가 없어. 나오기도 전에. 물론 제목 보면 가려놨지만 원래 같으면 내가 그런 대형 스포를 하지 않는데 너무도 이게 근데 그 표지 살짝 그때도 얘기하긴 했지만 그 표지가 살짝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시안이었고 처음 이런 느낌 어떤가 그냥 하고 내가 그려본 시안이었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높긴 한데 아마 그래도 그 분위기, 감성은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제가 저번이 맞나? 좀 지난 얘기 같기도 하고 이제 오기 제목이 약간 사자성어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있는 단어 여기 보면 별자리, 백장미, 뭐 버드푸트, 랜디큐레 이미 있는 단어잖아요. 근데 오기 제목은 이미 있는 단어가 아니라 내가 창조한 약간 사자성어 같은 느낌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고민해보고 있는 게 이미 있는 단어를 써야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까 해서 약간 그리고 이제 내가 한자를 조합해서 만든 이제 창작 사자성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거는 이제 한자를 보지 않으면 딱 글씨만 보고 직관적으로 의미가 전달되진 않잖아. 그래서 물론 최대한 직관적이게 사자성어를 쓰긴 했거든요. 그 소리만 들어도 대충 무슨 뉘앙스인지 알아듣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실제 단어가 있는 것보다는 직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알아듣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그런 걸로 바꿀까 고민하고 있긴 합니다. 또 이쪽에 조금 통일을 시켜주는 게 소제목의 분위기를 좀 통일시켜주는 게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이제 맨 처음에
별자리 백장미는 아니다. 별자리는 맨 처음에 되게 주절주절 막 되게 난잡한 제목이었는데 백장미는 원래 정해져 있었거든요. 왜냐면 백장미는 제가 사실상 이게 연재된 순서는 1기, 2기지만 백장미를 먼저 썼어요. 풀로 먼저 썼다기보다는 그 개요라고 해야 될까? 전체적인 줄거리 같은 거는 백장미가 먼저 써져 있었기 때문에 백장미가 제일 먼저 써주셨고 그 다음 버드푸트를 썼고 그 다음 별자리를 썼어. 근데 연재된 순서는 반대죠. 뒤섞였어. 그래서 이제 좀 백장미라는 그거에 맞춰서 좀 분위기를 가면 어떨까 해서 이때도 별자리가 된 이유도 살짝 있었고 좀 심플하게 가자 하는 느낌으로. 버드푸트가 지금 약간 버드푸트도 마음에 안 드는 소제목이야. 왜냐면 버드푸트라는 꽃 자체가 유명한 꽃이 아니고 뭐 개나리, 무궁화 이런 것처럼 누구나 아는 꽃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직관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언젠가 뭐 리메이크가 되든가 또는 출판이 된다면 버드푸트도 제목이 바뀔 수 있고 아마 그리고 좀 문장형이 될 수도 있어. 전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이제 옛날에 썼던 소설 같은 거 좀 예시로 들어보면은 어떤 게 있지? 비가 오던 그날? 약간 요런 감성으로 문장형이라고 해. 이 문장형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여튼 약간 저런 느낌으로 싹 수정될 수도 있는 게 검색이 잘 안 돼요. 이제 별자리를 검색해서 보고 싶다는 맞는 네이버 검색창에 별자리 치면 제 소설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 단점이 좀 있어서 아마 그렇다고 완전 아까 제가 말한 오기 소제목처럼 완전 제가 창조한 어떤 단어를 써버리면은 또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미 있는 말을 사용하면서 약간 문장형으로 길게 내뺄 수 있다는 그런 예고를. 사실 지금 9기까지 소제목이 다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근데 이게 지금 5기, 6기, 7기, 8기, 9기는 아예 공개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도중에 갑자기 소제목을 바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1기부터 4기까지는 이미 다 공개가 된 상태라서 아마 블로그에서 바꾸지는 않을 것 같고 나중에 출판할 때 바뀌거나 할 것 같습니다. 근데 5기부터는 좀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요 샘플한 느낌으로 쫙 통일을 할까? 다른 시즌도. 지금 5기 말고는 그리고 다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해요. 다 심플해요, 제목이. 그런데 아니면은 아싸리 다 문장형으로 좀 검색하기 쉽게 5기 이후부터는 다 그런 식으로 만들까? 이게 약간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도 의견 있으시면 이게 왜냐하면 또 독자분들 좀 의견 이게 많이 수립이 돼야 쓰기가 쉬워. 제가 저번에도 투표를 했었거든요. 알겠잖아. 이게 자세히는 비밀이지만 한편 5기를 위한 민심 파악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5기를 쓰면서 이거 말해도 되나? 여기 비밀이라고 했긴 한데 어차피 제가 비밀을 방송에서 많이 풀거든요. 그럼 비밀이 아닌가? 여튼 여러분들이 어떤 약간 속성의 캐릭터를 보고 수상하다 느끼고 또 안심된다 느끼는지를 제가 좀 파악을 해야 뭐 다음 또 다른 캐릭터들을 출연시킬 때 이 캐릭터들은 독자들을 의심하면 안 되니까 이런 뉘앙스로 뭐 써야겠다 이런 게 되잖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보고 안 수상하다 뭐 이렇게 느끼는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태민 씨가 이거 큐리어스에도 답변이 있었거든요. 거기 정확히 답변이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여튼 태빈이가 좀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태빈이가 너무 태빈 아온이야 여기는. 심지어 태빈이가 좀 그런 느낌 있나? 근데 태빈이가 오히려 약간 지금 너무 호감형처럼 살짝 되어 있어서 오히려 수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다른 회장들은 조금 더 전략적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요런 어떤 인간적이지 않은 느낌이 조금씩 들어가 있단 말이죠. 조금 더 딱딱하다기보단 계산적인 사람. 계산적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어. 살짝 계산적이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태빈이 약간 그렇게 무뚝뚝한 말투와는 살짝의
대비되는 느낌으로 약간 이런들을 조금 생각해주는 좀 인간적이고 막 친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수상하다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원이 살짝 의외다. 안심되는 캐는 가온이. 근데 가온이 이때 제가 이거를 듣고 요 댓글을 보고 진짜 가온이는 진짜 인정이 이제 쉽긴 했어요. 가온이는 진짜 안 수상해. 내가 안 수상해. 좀 그래서 이제 가온이 제가 좀 생각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사실은 막 흑막인데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있는 막 그런 캐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온이는 너무 진짜 리얼 순수한 캐여가지고 진짜 안심되겠다 싶긴 했어요. 그리고 난 이거 반전이었어. 여기도 오호 재환이 의외다라고 했잖아요. 난 여러분이 오히려 재환이를 좀 의심할 줄 알았거든. 왜냐면 재환이도 약간의 호감형 아닌가? 걔도 아닌가? 걔 좀 비호감형 행동을 좀 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태빈이랑은 또 성격이 정반대지만은 태빈이 오버랩 시키니까 좀 이질감 들긴 한다 여튼 재환이는 좀 여러분들 어쩌면 의심할 수도 있겠다 싶었던 난 처음부터 은찬이를 속였고 이러니까는 약간 의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떡밥이 많이 회수되었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거 읽어보니까 또 그럴듯하다고 싶었어요. 은찬이 진짜 안 의심스러워. 맞아. 은찬이는 이미 3기에서 모든 게 밝혀졌고 어떤 애인지가 다 밝혀졌기 때문에 얘는 진짜 의심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아니 유라가 유라가 안심된다고 해서 안심된다고? 얘가 안심된다고? 좀 싶긴 했어요. 아 우리 진짜 오너인 내가 봐도 한숨에 푹푹 나오는 우리 유라 씨. 그래서 약간 의외인 답변이 많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질문을 올려봐야 이제 요 분위기를 좀 읽을 수가 있잖아. 그래야 또 오기를 그만큼 맛깔나게 준비하지. 그래서 여러분 대충 어떤 느낌에서 수상함을 느끼고 어떤 느낌에서 안심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 또 이게 제가 의견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한참 지나서 막 예를 들어 지금 뭐 여기서 막 한두 달 더 지나가지고 이 글을 발견하셔도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그때도 제가 오기를 못 냈을 거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5기가 연재된 후에도 이거 계속 답글 달아주셔도 돼요. 왜냐면은 어차피 6기, 7기 연재하는데 계속 필요한 정보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이거는 좀 늦게 글을 발견하셔도 계속 댓글을 달아주셔도 된다. 매우 감사하다. 좀 그리고 팬카페에도 이제 제가 그 여러분들의 추측성 글을 좋아하는 이유가 단순히 읽을 때 재밌어서도 있는데 제가 이제 다음 시즌을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장면이나 어떤 뭐 떡밥을 보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제가 또 알아야 그만큼 재밌게 또 떡밥을 잘 적절히 조절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팬카페에 많이 써주시면 매우 매우 감사드립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글들이. 그래서 제가 댓글 달아주시는 것도 그때 좋다고 했던 게 단순히 그냥 관심을 받는 게 좋은 것도 있는데요. 어떤 그런 댓글에서 이제 나오는 의견들이 또 이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뭐지 그 컴퓨터에서는 밖에서 댓글을 다 볼 수가 없나? 이거 어때? 내가 실수로 이걸 실수로 올려버렸잖아. 이거 기억하시는 분 있나? 이거 제가 이 4기가 공개되기도 전에 요 2화를 임시 저장을 해놓으려다가 잘못 눌러서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글이 잠깐 올라갔는데 제가 1초 만에 지우긴 했지만 저를 이제 알림을 신청해 놓으신 분들 위에 뜬단 말이에요. 제목만 또 제목만. 책을 알림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제목만 이게 딱 떠요. 그러니까 이게 4기 제목이 렌티큘러인 걸 알아버린 거지. 이거 2화 소제목이랑. 그래서 제가 근데 1초 만에 지웠는데 저 알림을 신청해 놓으신 분들이 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블로그에 글 써서 여러분 방금 어떤 글이 올라오신 거를 보신 분들은 저희만의 비밀로 그렇게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진짜로 올라가고 나서 이게 까발려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5기부터는 무서워가지고 제가 임시 저장 해놓을 때 비공개로 해놔요. 실수로 등록 눌러도 비공개로 올라가게. 그래서 이제는 그럴 일이 없다. 여기 댓글이 없잖아. 마지막에 댓글이 없어. 이럴 수가. 내 댓글이야. 아, 맞아. 이때 30화에. 오케이. 이게 또 이걸 안 읽어보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이지? 사실 아실 텐데. 그리고 얘네들 그 합방이라고 부르는 게 웃기긴 한데. 뭐 알아듣기 쉬우시라고. 얘네들 합방 5기에 나옵니다. 이건 사실 좀 스포라고 하기에는 당연히 5기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맞아. 이거, 뭐였지? 29화 나오기 전에 한번 그 공주님 안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했다. 이거 그리고 조금 어차피 방송이니까 방송 많이 안 보시니까 예, 방송 많이 안 보시니까 조금만 스포하면 요게 뜬금없이 출연하고 뜬금없이 퇴장한 이렇게 모든 게 뜬금없었던 요 캐릭터 있잖아요. 예, 이 친구가 이름부터 뜬금없었던 요 친구 사실 정식 등장인물입니다. 엑스트라인 줄 알았죠?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예, 굉장히 정식 등장인물로 나중에 조금 중요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막 주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꽤 비중 있는 친구로 나오거든요. 이게 약간의 떡밥이었다. 굉장히 뜬금없는 상황을. 예. 이게 일단은 굉장히 이 장면만 봐도 이 짧은 장면만 봐도 굉장히 허당인 친구구나. 뭐 이렇게 나쁜 친구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서 막 빌런이긴 빌런이지만 제크 같은 그런 감성은 아니고요. 예. 약간의 개그캐 느낌 있다. 그리고 나름 재밌어 하실 겁니다. 이 친구가 어 사실 어 그게 지금 약간 설정이 애매하긴 왜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고민하고 있는 설정. 그러니까 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설정이라서 나중에 진짜 오기에 나왔을 때는 살짝 제가 여기서 얘기한 거랑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어 권혜원이랑 약간 연관이 있습니다. 정말 깊은 연관은 아니고요. 권혜원 쪽에서는 오히려 일말의 연관도 없는데 아주 그 작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근데 이 설정이 처음엔 재밌다고 생각해서 넣었는데 계속 보니까 약간 설정이 너무 많은가? 그러니까 한 캐릭터한테 너무 다양한 설정이 들어갔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빠질 수도 있다. 명확치 않습니다. 이거 봐봐 댓글은 잘 안 달린다니까요 여전히. 맨날 달아주는 친구만 달아줘. 고마워. 사실 또 4기가 약간 제가 걱정했던 게 있어요. 4기 처음에 연재할 때 이게 너무 약간 회사 좀 다른 시즌이랑 다르게 회사 배경이라는 것만 너무 배경이 명확하게 회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살짝 재미없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또 여기 4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계속 회사 배경이 나오게 되는 느낌이라 가지고 또 여기서 좀 기업 간의 그런 뭐랄까 관계? 약간 분위기 이런 것도 조금 많이 나왔어야 됐고 근데 또 나름 4기를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신기했습니다. 사실 나는 진짜 1기가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 진짜 약간 신기했어. 가장 뻔한 전개이기도 하고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부터 한별이 아니기도 했고 맨 처음에는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거에 굉장히 의아하긴 했다. 1기가 유독. 근데 집톡 계속 키고 하니까 그냥 이게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오기. 아니, 오기 얘기할 때 자꾸 내가 이렇게 말을 뜨물뜨리는 이유가 어디까지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스포가 너무 많이 되어도 또 이제 명탐정 분들이 팬카페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 스포가 많이 되어도 약간 애매하고. 잠깐만, 왜 자꾸 블로그 들어가지? 팬카페 들어갈라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스포를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이번에 궤도랑 노휴먼스 랜드 샀네요. 뭐지? 궤도랑 노휴먼스 랜드가? 책 이름인가요? 아니, 책 이름 아니면 너무 뭐만 하면 책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긴 한데. 궤도님은 압니다. 소설 맞죠? 나 SF 할 때마다 생각난다. 한별은 SF인가 아닌가. SF 기준이 살짝 애매해가지고. 유명한 책인가? 저는 생각해보니까 SF를 안 읽어본 것 같아요. 한별은 약간 SF 느낌인데 정작 나는 SF를 한 번도 안 읽어봤네? 제가 읽어본 거 다 약간 현대 작품이나 오히려 약간 사극풍의 그런 역사 느낌 그런 걸 더 많이 읽었는데. 진짜요? 유명한 거였네? 나 왜 몰랐지? 진짜 SF를 잘 안 읽어서 몰랐나? 최근에 그 책 몇 개 사기는 했는데 그것도 보면은 다 약간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전 뭐라 해야 돼? 약간 신화 얘기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현대라든가 그냥 산 거 SF를 어떻게 나 이렇게 나 되게 다양한 장르를 읽어봤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SF를 한 번도 안 읽어봤지? 지금 책장을 쭉 보는데 진짜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신기하다.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는데 SF 종류를. 저 최근에 제가 산 거는 이거 다 유명한 작품인데 개화의 여름이랑 바보 같은 춤을 추자라는 거 있거든요. 이제 개화의 여름은 배명훈 작가님이고 바보 같은 춤을 추자는 서희재 작가님인데 둘 다 위픽 시리즈예요. 예. 표지 너무 예쁘지 않아? 위픽 시리즈? 약간 초콜릿 느낌. 둘 중에 뭐 먼저 읽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 데미안을 먼저 읽어야 하긴 하거든요. 저를 먼저 사가지고 저거를 먼저 읽고 둘 중에 뭐 먼저 읽을지 고민하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진짜 옛날이야. 10살 때였나? 바보 온달 그거를 한번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거 읽은 지 너무 오래되니까 명확한 그러니까 대충 결말 이런 거는 생각이 나는데 자세한 스토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다 까먹었고.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 싶기도 하고. 제가 원래 약간 같은 책을 2번 잘 안 읽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읽어보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읽어보고 싶은 책이 옆에 막 한가득 쌓여있는데 같은 책을 2번 읽을 정신이 없는 거지. 그래서 같은 책 2번을 거의 진짜 잘 안 읽어요. 진짜 내가 명작이라 생각했다 막 이런 거 말고는 잘 안 읽는데 진짜 명작이라 생각해도 제가 2번 잘 읽는 것 같은데. 근데 저거는 스토리를 다 까먹어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볼까 싶기도 한데 보니까 저 책이 2008년에 출판된 거더라고요. 이제 바본다는 한두 개가 아니잖아 이게 책이. 근데 2008년에 나온 거여가지고 너무 옛날 건데 해서 저거를 또 읽지 말고 새로 사볼까 싶기도 하고 약간 다른 버전으로.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 중입니다. 약간 옛날에 재밌게 읽었었는데 뭔가 재밌었다는 기억만 남아있고 스토리 다 까먹은 그런 것들은 좀 여러 번 읽어보게 되는 것 같아. 가장 최근에 읽은 거는 3개를 건너에 갈게. 저도 집에 책이 있지만 제가 보고 싶은 걸 사버리네요. 맞아요. 집에 쌓아놔도 또 뭔가 눈에 끌리는 책이 있어. 저거 사고 싶다 하는 약간
또 이게 책 진짜 약간 진짜 책이 약간 취미이신 분들은 읽는 것뿐만 아니라 소장하는 것 자체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일단 제가 그래요. 뭔가 그 리커버 에디션 같은 거 안에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커버가 새로운 거라고 다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약간 그쪽 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비스킷도 물론 그거는 마지막에 외전이 하나 들어있긴 했지만 외전 한 17페이지? 말고 앞에는 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책이랑 똑같은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리커버가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똑같은 내용임에도 그냥 샀거든요. 그냥 꽂아놓고 싶어. 너무 예뻐. 지금 여기 위에 꽂혀 있거든요. 근데 저 생노란색에다가 저 하늘색으로 막 해놓고 막 그 뭐지 막 소재도 달라 그거 질감도 달라. 거기에 그 하늘색으로 막 비스킷 부서지게 해놓은 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헐 막 이건 사야 해. 근데 그거 나온 지가 조금 됐더라고요. 근데 내가 최근에 발견했어. 저희 동네 서점에서 제가 그 엄청 자주 가는 서점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 서점에 그게 최근에 들어온 것 같아요. 저 책 자체가 나온 지는 좀 됐더라고 보니까 연도가. 근데 이제 알았어. 근데 막 옛날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막 그 약간 그 고전 소설 전집 같은 거? 약간 애들 읽기 좋게 이제 좀 쉬운 말로 바꿔놓은 문장 같은 걸 좀 쉽게 바꿔놓은 그런 유명한 고전 모음집 같은 거 막 100권 전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세트로 파는 거. 그런 거 보면 부모님들이 다 어릴 때 하나씩 사주잖아. 물론 그걸 전부 다 읽은 아이는 거의 없지만. 근데 이제 내가 좀 커가지고 내가 스스로 내가 보고 싶은 책을 사게 되니까 아니 책값이 진짜 비싸더라. 생각해봐. 책 한 권에 10,000원이라고 해도 보통 다 10,000원이 넘지만 시집이 아니면 10,000원이라고 근데 가정을 해도 10권만 사도 10만 원인데 그래서 진짜 이게 부모님의 사랑. 그 잘 읽지도 않는 걸 100권 세트 엄청 비쌌을 것 같은데 막 싶어서 지금도 제가 이제 저 교보문고 이제 앱에서 제가 이제 장바구니 넣어놓은 제가 읽고 싶어서 이제 장바구니 넣어놓은 것들 싹 보잖아요. 그러면은 다 합치면은 막 10만 원이 거뜬히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용돈 이렇게 받아가지고 조금씩 산단 말이에요. 종종 엄마한테 서점 가서 사달라 그러고 뭐 이러면서 사는데 그래서 아니 책 이렇게 비싼데 이거를 100권 전집을 심지어 100권 다 읽지도 못했어. 유명한 것만 좀 재밌어 보이는 것만 몇 개 읽고 저도 옛날에 무슨 뭐지 100권까지는 아니었었는데 20권이었나 30권이었나 그런 전집을 샀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4-5권 읽었나 했던 것 같아. 너무 아까워 지금 보면. 근데 또 지금이라도 읽으면 되지 않아요? 하는데 또 지금 읽고 싶은 책이 있음. 중고매장에서 구입은 안 하시나요? 웬만하면 근데 좀 새 거 사고 싶은 마음이긴 해요. 아까 말했듯이 그 좀 책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뭔가 그 책 자체의 어떤 소장하는 가치? 약간 요거를 생각하는 느낌이 있어서 뭔가 내가 그 세팅한 표현 좀 그런가? 뭔가 좀 빳빳한 그 뭔가 책을 뭔가 이렇게 탁탁 꽂아놓는 그 감성이 있어. 서점에서도 이렇게 살 때 보면 남들이 좀 펴보는 책 그런 거 말고 조금 제가 가는 서점이 그 책이 포장돼 있지 않은 서점이거든요. 책 다 펴볼 수 있는 서점 있잖아. 그런 서점이에요. 서점보다 약간 도서관 느낌이긴 한데 서점 50% 도서관 50% 느낌? 거기는 근데 빌린다는 개념이 없어서 서점에 좀 더 가까운가? 여튼 그래서 조금 뭔가 그리고 인터넷에서 자꾸 사다 보니까 생각 중고매장도 인터넷인가? 그러고 보니 근데 그런 거 있다고는 들었어. 자세히는 모르는데 쇼츠 같은 데서 그 중고로 책 엄청 깔끔하게 이렇게 해놔서 그 엄청 큰 막 약간 서점 같은? 도서관 같은? 그런 데다가 책장 막 엄청 많은데 거기에 이제 중고 책들이 막 가득가득 들어있는데 막 책 한 권에 막 몇천 원인 거야. 막 그런 게 있다고는 들었어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주워 들은 게 있어. 그래서 진짜 내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냥 한 번쯤 읽어보고 싶은 책 정도인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책 중에서도
내가 진짜 좀 애정을 갖고 보는 책이 있고 그냥 스토리가 궁금해서 한 번쯤 보고 싶은 그런 책이 있잖아요, 조금. 그런 거는 중고로 사도 될 것 같기도 해. 사실 근데 중고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안 하게 되는 것도 있달까? 그리고 중고 그런 거 막 사람 만나야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따로 막 어디서 약간 당근마켓 마냥. 보수동 책방 골목이라고? 이름 너무 귀여운데요? 책방 골목이야? 귀여운데? 맞아요. 오늘 뭐 그런 게 하는 게 있다고는 들었던 것 같아. 진짜 나중에 그런 걸로 한번 사볼까? 정 안 되면? 약간 수집 욕구가 살짝 있어가지고 자꾸 새 거 살라고 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진짜 몇 개는 그냥 중고에 사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 나 솔직히 말해서 전 옛날에 방송에서 이렇게 자꾸 책 얘기하면은 다 나가실 줄 알았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물론 지금은 학교 안 다닌 지가 너무 오래되어 버렸지만 뭐 한참 옛날에 학교에서 책 얘기하거나 하면 애들이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책 얘기하면 안 좋아하는구나 라고 학습이 돼가지고 방송에서 책 얘기를 잘 안 했어. 처음엔 작가 지망생이란 것도 잘 티를 안 냈고 그런데 몇 번 내가 이제 작가 지망생이라는 걸로 이제 방제를 박아놓고 책 얘기를 좀 하니까 그거를 또 이제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야. 같이 책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게 되네? 싶어가지고 좀 그때부터 자제하지 않고 책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 방송 그 처음에 보면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돼? 좀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컨텐츠? 이런 거를 고민하느라 잘 하지도 않는 잘 할 줄도 모르는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 막 깔아서 하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못해가지고 금방 접었어. 게임에 진짜 소질이 없는 것 같아. 게임 너무 못해. 로블록스 같은 것도 잠깐 해봤었는데 진짜 못하고 좀 유행하는 것 좀 이렇게 따라해보려고 하면 너무 못해가지고 컨텐츠 진행이 안 됨. 그냥 자기 생긴대로 사는 게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저거 데미안이 근데 약간 읽기 망설여지는 게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좀 가벼운 내용이 아니잖아. 되게 데미안 여기서 주워들은 게 많아갖고 대략적인 스토리는 안단 말이에요. 이제 첫 페이지부터 정식으로 읽어본 적이 없는 거지. 대략적인 스토리는 알고 있는데 뭔가 가벼운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뭐 빡 집중해서 완전 확 몰입해서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그냥 중간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끊어서 읽으면 안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약간 책마다 그런 거 있거든? 이거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뭐해도 오늘 내가 시간이 많이 없어. 그러면 한 20페이지 정도만 읽고 나머지는 또 내일 읽고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책이 있고 저거는 진짜 중간에 끊기면 안 될 것 같은데 저거는 이제 풀로 완전 과몰입해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싶은 책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데미안이 내가 볼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한 자리에서 과몰입해서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어야 돼. 그래야 재밌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도 1시간, 2시간 정도는 통으로 시간을 비워줘야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살짝 멈칫멈칫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내일 한번 카페 가가지고 카페 가면 또 책이 잘 읽히거든요. 카페 가서 진짜 그냥 죽치고 앉아서 저것만 읽어볼까 싶기도 하고 약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바빠가지고 근데 저번 주에도 휴방공지도 하나 못 올리고 방송을 그냥 건너뛰었는데 카페 가서 그렇게 죽치고 앉아서 2시간 동안 책 읽을 그 분량이 적어서 2시간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럴 시간이 있을까 싶지만 뭐 시간이 많아서 책을 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 내서 읽는 거지. 그래서 아마도 데미안 읽고 블로그에 리뷰 올리고 하면은 이제 새로 산 책 2권 읽고 뭐 바보온돌 읽고 그러다니까 하우스메이드랑 고독한 용기자는 일단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덜 됐어. 저거는 산지 엄청 오래됐는데 계속 미루고 있어. 저거 언제 산 거냐면요. 제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 당신의 잘린 손이라는 제목이 너무 섬뜩하죠? 그런 호러물 책이 있어요. 그 책 리뷰 올라온 날짜 보시면은 저 언제 산지 알 수 있거든요. 그때 그거랑 같이 샀어. 그때 호러물을 3권을 동시에 샀거든. 한참 호러물 읽어보고 싶다는 약간 그 호기심에 꽂혀있을 때였어. 왜냐면 왜냐면 제가 그때
호러물을 한 번도 안 읽어봤을 때였거든요, 인생에서. 그래갖고 나도 한 번쯤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번쯤 읽어보고 싶었으면 한 권만 샀어야지. 동시에 세 권을 사버려가지고 또 고독한 용의자랑 하우스메이드는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근데 당신의 잘린소는 그냥 내가 궁금했어. 그게 유튜브에서 누가 쇼츠로 이제 짧게 리뷰해주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다음 내용이. 그래가지고 그거는 엄청 유명한 작품은 아닌 걸로 아는데 제가 한번 너무 궁금해서 읽어봤고 고독한 용의자랑 하우스메이드는 그냥 저 책 자체가 너무 유명해, 그냥. 인지도가 너무 높아. 그래서 샀는데 쫄아가지고 지금 멈칫 약간 읽기를 망설이고 있다. 왜냐하면 저 당신의 잘린 손 저거를 읽고 나서 약간의 후유증이 있었어요. 막 심한 건 아니었는데 살짝? 그리고 저게 그냥 막 공포 막 이런 느낌이 아니야. 좀 그게 뉘앙스가 달라요. 약간 찝찝함.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막 귀신 갑툭튀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인간의 약간 추악함 약간 이런 거를 묘사하는 약간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 인간으로서 약간 찝찝해, 마음이. 그리고 근데 그게 또 현실적이야. 그러니까 진짜 인간이 이럴 것 같은 거야, 이런 상황에 놓이면. 그래서 약간 찝찝함이 있었다? 그런 뉘앙스의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자꾸 생각나서 기분 좀 더러운 거야. 그리고 약간 저 주인공이, 저게 작가 두 명이서 같은 문장을 보고 다른 내용을 쓴 소설이라서 아예 다른 내용의 소설이 두 개가 같이 엮여져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그게 첫 번째에 있었던 무학의 손님이었나? 그게 너무 슬펐어요. 주인공의 서사가 너무 슬퍼. 그냥. 그래갖고 그 슬픈 것 때문에 또 미련이 뚝뚝 남아서 그 주인공 이름이 희령이거든요. 희령이. 그래서 막 그 한동안 읽고 나서 계속 생각나서 막 희령아 막 그렇게 된다니까? 너무 슬퍼요, 희령이가. 그래가지고 또 남친이 안 그래도 희령이 인생이 슬퍼 죽겠는데 남친이라는 놈이 남편이었나? 남친이었나? 여튼 너무 찌질해. 너무 인간이 못됐어. 그냥 애를 그냥 가스라이팅을 하고 막 그냥 진짜 개 못됐어. 그래서 그것도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또 희령이가 약간 호구여가지고 그 가스라이팅에 너무 잘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 보는데 너무 마음이 찹찹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기억에 굉장히 남고 후유증이 크게 남는 약간 그런 소설이었거든요. 저거를 한번 그렇게 읽고 나서 내가 호되게 당하니까 다음 호러물을 잘 못 읽겠어. 최근에 읽은 것도 이거 보세요. 얼마나 동심이 가득한 아름다운 이것도 사실 좀 슬프긴 했거든요. 나 그런 전개인지 몰랐어. 난 당연히 해피엔딩일 거라 생각했지. 너무 분위기가 화사하니까. 그렇게 비극적인 엔딩일지 모르긴 했는데 뭐 여튼 그래도 아닌가 새드 엔딩이라 근데 보기 좀 비극적인 마냥 엔딩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긴 해. 나름의 해피엔딩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는 한데 여튼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동심 가득한 이야기를 읽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해요. 난 이런 게 좋아. 난 이꽃님 소설이 좋아. 근데 그렇게 제가 한평생 저렇게 동심이 가득한 희망찬 막 넌 할 수 있어 막 이런 청소년 문학만 읽던 사람이 갑자기 호러물을 읽었으니 얼마나 후유증이 컸겠습니까? 어딨지? 지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이거네요. 이 친구가 아휴. 이거 읽어보시면은 여기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린 분들에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만 15세 이하다. 읽지 마십시오. 아니 나 만까지 빼도 되나? 그래도 최소한 중학생 돼서 읽으십시오. 아니 초등학생 읽은 소설은 진짜 아니야 이거. 저 사실 잔인한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언제지?
2025년 7월 1년 가까이 지났네요. 지금 그럼 고독한 용의자랑 하우스메이드를 1년 가까이 못 읽고 있다는 말이네요. 아 세상에나. 이게 그리고 이 책을 다 읽은 날짜가 7월 13일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구매한 날짜랑 거의 똑같을 건 게 제가 이날 그 책을 구매하고 즉석에서 그 구매한 그 서점에서 다 읽었거든요. 거의 뭐 끝까지 다 읽고 집에 가서 나머지 남은 진짜 한 뭐 5페이지 정도밖에 안 남았긴 했는데 그거 마저 읽고 그랬었어요. 그때 왜 이거 5페이지가는 애매한 분량을 남기고 집에 돌아왔냐면 그 서점에 문을 닫아가지고 밤이었거든요 좀. 10시였나 9시였나 뭐 그랬는데 읽다가 5페이지인가 뭐 10페이지인가 엄청 일단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서점 문 닫는다 해갖고 나와서 집에 와서 나머지 조금 더 읽었. 그래서 이 당일일 거예요. 이게 구매한 날짜랑 다 읽은 날짜가 같은 날일 거예요. 제 기억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1년이 가까이 되도록 고독한 용의자랑 하우스메이드를 못 읽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못 읽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아 그리고 고독한 용의자까지는 비슷해.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잘린 손이랑 뉘앙스가 좀 비슷해요. 물론 아직 안 읽어보긴 했는데 그냥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떠도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스포를 좀 당하면은 고독한 용의자랑 느낌이 약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우스메이드는 사실 예상이 잘 안 가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이번에 이번에가 아니 좀 지난 얘기긴 한데 영화 나왔잖아요. 그래서 영화 예고편을 봤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하우스메이드는 만약에 하우스메이드랑 고독한 용의자 중에 하나를 읽는다 한다면 고독한 용의자를 먼저 읽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근데 무서운 것도 문제지만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 분량이 너무 많아. 그래서 굵기 레전드예요 진짜. 아니 이거 처음에 제가 그 리뷰를 봤던 그 유튜브 쇼츠에서 이 책 사진을 정면으로만 보여줬단 말이에요. 정면으로 보여주면 굵기가 안 보이잖아. 이게 얼마나 굵은 책인지가. 그래서 몰랐는데 제가 직접 서점에 가서 이 책을 봤더니 너무 굵어. 이게 뭐야. 일단 고독한 용의자 530페이지고요. 하우스메이드? 하우스메이드 왜 별로 안 페이지 수가 없지 왜? 겉으로 볼 때는 하우스메이드랑 고독한 용의자랑 굵기도 똑같고 책 사이즈도 똑같은데 페이지 수는 400페이지 좀 안 되네요? 왜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잠깐만. 뭐지? 왜지? 이거 페이지 수가 이게 순서대로 작가님 말 페이지 수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인가? 볼게요. 아닌데? 정상적으로 페이지 다 뭐지? 왠지 모르겠다. 지금 거의 뭐 한 100페이지 이상 150페이지? 150페이지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왜 겉으로 볼 때 굵기와 사이즈는 똑같은 거지? 모르겠다. 종이가 더 굵나? 하우스메이드가? 여튼 내가 이거를 읽을 수 있을까? 하우스메이드가 미국 아마존 심리 스릴러 1위래. 이거 베스트셀러인 건 알고 있긴 했거든요. 2025년 영화 개봉 확정 적혀있잖아. 이게 제가 저번에 봤던 영화 예고편 이거였던 거죠. 2025년이었나 그게? 왜 이렇게 얼마 전 일인 것 같지? 이렇게 또 요즘 좀 캠을 자주 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것도 캠을 켜서 살짝 표지를 보여드리자면 이거 USB 안 보고 꽂으면은 못 꽂는 거 국룰. 캠을
굿. 표지 벌써부터 무섭죠? 정말 누가 이렇게 디자인이 기가 막히게 했는지. 예, 이거 색감은 제 캠이 5,000원짜리인 문제입니다. 밑에 책상을 한번 꺼볼까요? 흑카흑카. 그 와중에 채팅창 또 멈췄어요. 오케이. 예, 이게 제가 말한 그 고독한 용의자랑 하우스메이드인데요. 자,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겠죠? 근데 제가 당황했다는 이유가요. 굵기 실화인가요? 이게 맞나요? 얘까진 또 그렇죠. 얘 더 심해. 이게 뭡니까? 이거 어떻게 읽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망설이는 것도 있어, 사실. 이게 무서울까봐 망설이는 것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지금 여기 봐봐. 이거 굵기도 거의 똑같고, 지금 책 사이즈도 거의 똑같잖아요? 근데 왜 얘는 얘보다 150페이지나 더 적은 거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냥 일어서서 보여줄게. 이게 캠이 얘 애매해갖고 각도가 엄청 제가 캠을 높이까지 들어야 거의 모니터 위까지 막 엄청 높이 들어야 이게 책 전체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이게 앉아서 보여드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진짜 이거 어떻게 읽냐? 읽고 싶은데 읽기 싫어. 아니 그리고 제가 이거 그때 서점에서 같이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서점에 엄마랑 같이 갔었거든요. 제가 책 산다고 이게 책을 3권씩 이렇게 바리바리 들고 오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저를 되게 흐뭇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셨거든요. 근데 표지가, 그래서 엄마가 그때 저한테 이거 표지가 왜 이래? 그래서 엄마 이게 범죄 스릴러라 가지고 그래 이렇게 분명 나를 이거 표지를 보시기 전까지만 해도 저를 되게 흐뭇하게 쳐다보고 계셨는데 표지 보는 순간 얘는 좀 선비야. 그래도 얘가 문제인 거지. 아닌가? 잠깐만, 저 기억이 좀 왜곡되나 보다. 하우스메이드 여기서 안 산 것 같은데? 가면서 여긴가? 여기 샀나? 제가 가는 서점이 그러니까 서점이 뭐라고 해야 되지? 브랜드라고 해야 될까? 같은 서점인데 프랜차이즈로 되어 있는 서점이라 가지고 같은 곳에 샀는지 다른 곳에 샀는지 모르겠네. 여튼 서점은 같은 서점입니다. 지역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 서점 두 서점에 다 있었던 걸로 기억해서 내가 이걸 따로따로 그 서점에 샀는지 아니면 같이 샀는지 잘 모르겠네. 근데 같이 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읽을까 말까. 맞다. 그리고 어차피 캠 킨 김에 제가 이번에 새로 샀다는 표지도 보여드리면 정말 차원이 다르죠? 귀엽잖아요, 여기는 표지가. 짠. 이거 재밌어요. 이거는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개화의 이름은. 이거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 있거든요?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으니까. 저는 사실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이거 쇼츠 리뷰 봤을 때 진짜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샀거든요. 이거가 제가 본 쇼츠에서의 스토리는 이제 주인공이 좋아하는 시인이 있어. 그래서 그 시인이 막 뭘 책을 내거나 막 뭐를 이제 이벤트 같은 예를 들어서 팬사인회 약간 이런 거 같이 할 때마다 계속 거기를 갈 만큼 너무 이 사람의 시를 좋아하고 막 자기가 슬플 때 기쁠 때 그 시를 읽으면서 막 위로받는 막 그런 애인 거야. 엄청난 팬인 거지. 근데 어떤 이제 바에서 그 시인을 만나. 근데 그 시인이 이제 자기 친구랑 앉아서 얘기하는 걸 엿듣는데 그 시인이 뭐 요즘에 시 같은 걸 누가 읽냐, 나도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약간 시 별로 안 좋아한다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자기 엄청 존경하던 시인이 그러는 걸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날부터 몸이 엄청 투명해지는 그런 약간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설정이 자기가 어떤 이제 사랑하던 거에서 엄청 뭔가 애정을 갖고 있던 거를 약간 이제 배신당하거나 거기서 상처를 입으면 몸이 투명해지는 설정인 거야. 일종의 약간 비스킷이랑 비슷하죠? 비스킷에서 보면 이제 존재감이 좀 없는 애들이 비스킷이 돼서 몸이 투명해진다 이런 설정이잖아요. 굉장히 비슷한 설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뒤에서 보면은 요 뒤에 적혀있는 거 읽으시면은 제가 엄청 이제 재밌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귀신이 붙어가지고 무당을 부르는 이상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냐면은 아까 말했던 그 몸이 투명색이 된 그 시인의 엄청난 팬이었던 애가 자기가 어떻게 다시 몸을 돌아오게 할지 해결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일단 그 시인을 만남으로써 몸이 투명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시인을 따라다니다 보면 어떤 뭔가 뭐라 해야 될까? 어떤 원인을 알게 되어서 뭔가 몸이 투명한 걸 고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시인을 쫓아다녀요. 근데 이 시인의 입장에서 이건 쓰인 거예요, 지금. 해담이 그 시인인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이름은 정확히 모르는데 얘 입장에서는 이제 투명한 무언가가 자기를 쫓아다니는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이게 얘가 귀신인 줄 알았는데 무당이 그건 죽은 사람이 아닌 산 사람이다 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다. 그래서 이 여자애가 또 이제 자기랑 비슷한 약간 상황에 처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제가 시나 소설 같은 걸 워낙에 좋아하기도 하고 좀 주인공이 살짝 저 같은 느낌도 들어가지고 공감이 좀 돼서 그래서 이거를 바로 사재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흐릿해서 안 보일 텐데 여기 요 글씨 보면은 이게 제가 여기는 좀 종이에 가려져 있는데 저번에 제가 이 종이를 빼가지고 봤었거든요. 정확하진 않은데 문장이 아무것도 못하겠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 라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뉘앙스였어. 잠깐만요. 그럼 이거 종이 빼고 한번 읽어볼게. 근데 약간 여기 적혀있는 말 살짝 묘하게 위로되지 않아요? 적혀있다. 여기 있다. 아무것도 못하겠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 라는 문장이 적혀있거든요, 표지에. 이게 미픽 시리즈 보면은 앞에 이렇게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신기한 구조라고 해야 되나? 요 네모칸 안에 이렇게 글씨 채워가지고 하나씩 적어놓잖아요. 난 요 감성도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개화의 여름은 사실 이게 로맨스인가 싶긴 한데요. 약간 여름 청춘물 로맨스 느낌이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쇼츠 얘기해서 좀 들어보고 보면은 그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이게 저 앞에 적혀있는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돌아오고는 있는지 금방인지 금방이라면 얼마나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리고 이모기 그림이 그려져 있어. 이거 유명해갖고 웬만하면 다 스토리 아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이모기가 천년을 기다려야 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승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인간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다시 천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약간 신화를 기반으로다가 여기 남주가 여름이고 이름이 이목이에요. 근데 걔가 이제 천년을 기다려서 용이 되려고 하는데 그 여주한테 들킨 거야. 본 거야, 여주가 그거를. 그래서 얘는 다시 이모기가 되어가지고 천년을 다시 기다려야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얘가 원래는 여주한테 복수하려고 아씨 쟤 때문에 이랬고 복수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애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약간 비늘증이 있어. 몸에 약간 비늘이 생기는 그런 이제 병이 있어. 그걸로 왕따를 당하는 애였던 거야. 그래서 그 남자애랑 어쩌다 보니까 서로 약간 친해져가지고 원래 이모기는 복수하려고 온 거였는데 그런 약간 그 모습에 동정을 느껴가지고 그런 이름도 개화의 여름이야. 여주 이름이 개화거든요. 개화의 여름. 와 진짜 제목 기가 막혀. 완전 진짜 여름 청춘물 로맨스. 그리고 배경이 약간 시골틱한 느낌이던데 너무 좋아요. 저런 느낌. 약간 그 이꽃님 여름을 한입 배워물었더니 그랑 비슷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제가 안 읽어본 거라 가지고 추측이어가지고 완전 명확하진 않은데 그 쇼츠 리뷰 같은 데서 이제 대략적인 스토리 봤던 거랑 그리고 뒤에 적혀있는 그 이게 줄거리 같은 거 이런 거를 봤을 땐 그런 뉘앙스거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데미안 읽고 바로 읽어봐야겠다. 여러분 제가 둘 중에서 뭐를 더 먼저 읽고 리뷰를 올려주셨으면 좋겠나요? 전 사실 두 개 다 빨리 읽어보고 싶은데 약간 선택장애 와. 뭐 먼저 읽을지 모르겠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사실
천계파랑 그거를 원래 먼저 살려고 하다가 저 너무 스토리 궁금해가지고 결말 너무 궁금해서 천계파랑은 제가 도서관에서 그 아까 말한 그 서점에서 한번 이제 막 그 정식으로 읽어본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읽어봐가지고 결말을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좀 더 결말을 모르는 책이 더 궁금해가지고 먼저 샀습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한꺼번에 막 10권씩 사재 끼고 싶은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요즘 책. 뭐야. 책 얘기했더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고? 벌써 10시가 됐네? 아우. 잠깐만, 아까 이거 켜고. 진짜 책 얘기하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저 사람들 표지 보여주고 스토리 얘기해주는 거밖에 안 하지 않았어요? 잠깐 이거 아니야. 예, 오늘은 아이패드가 말을 듣지 않는 이슈로 집톡을 했고요. 아니 근데 나 다음 주에도 페이지를 못하는 거 아니야? 아이패드 왜냐면 비밀번호 자체를 내가 설정한 기억이 없는데 비밀번호를 쓰라는 거는 대체 뭐야? 없는 비밀번호를 어떻게 써? 아마 제가 설정해놓고 잊어버린 거겠죠? 설마 지금 비밀번호가 없는데 나한테 비밀번호 쓰라고 하는 게 말 나온 김에 지금 한 번 더 해볼까? 근데 아까 전에 그 제가 한 번 틀려가지고 한 번이 아니지 굉장히 여러 번 틀려가지고 1시간 후에 다시 시도하세요 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 번 더 틀리면 뭐 2시간 후에 되는 거야? 제가 내가 또 잊어버릴까봐 메모장에다가 내가 해봤는데 안 됐던 이제 숫자 다 적어놨거든요. 제가 아까 저 블로그 시작을 해봤고 제 생일 해봤고 방송 시작을 해봤고 한별 시작을 해봤고 더 이상 뭐지? 6자리거든요. 6자리. 이거 오늘 풀어야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아이패드 풀어야 되는데 또 저의 뭔가 기념일 뭐 없나요?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것도 웃기긴 한데 6자리 비밀번호 뭐 할 만한 거 없나? 내가 뭘 했을까 대체. 아유 이 자식아 무슨 짓을 한 거야. 뭐라고 하지? 내가 뭘 했지? 이거 나중에 지금 기회가 몇 번 없는 느낌. 이거 또 한 번 틀리면 뭐 2시간 후에 다시 시도해서 이러면 어떡해. 기회가 몇 번 없는 느낌이라 가지고. 전원을 한번 껐다가 키면 저거 돌아올까? 그러니까 내 말은 저게 이제 2시간이라는 게 틀린 게 누적돼서 지금 1시간, 2시간 기다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원을 껐다 키면은 그게 초기화되면서 다시 5분 뭐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지 않을까? 전원이 안 꺼지는데? 잠금 화면에선 전원을 못 꺼? 와, 아이패드 정말 철저하게 보안을 잘 해놨다. 야, 애플 보안이 철저하네. 이런 젠장. 뭐 여튼 제가 다음 주까지 풀어오겠습니다. 풀리겠죠 뭐. 언젠가는. 별의별 비밀번호를 다 해보다 보면 언젠간 풀리겠죠. 아니 제가 그때 그 방송에서 이거 막 비밀번호 못 맞춰갖고 막 난리 났을 때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결국에는 그 제 생일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생일은 너무 뻔하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안 쳐봤는데 내 생일이었던 엄청난 허무한 결말. 누가 각본이라도 짜놓은 것 같은 주작 같은 허무한 결말이었는데 지금 그래서 생일을 제일 먼저 쳐봤음에도 안 되더라고요. 젠장. 예. 여튼 다음 주에는 버추얼을 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재밌었었고요. 재밌었었고요. 뭐야.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요. 네, 대화 상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팬카페 공지 올라가는 대로 배공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도 봐주십시오. 채팅창도 고쳐오겠습니다. 그러면은 할 말 다 했나? 백바 이렇게 오케이 백바